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울산 단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된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울산에서 술도 꽤 많이 마신 것 같은데 폭탄주 단판을 짓고 난 바로 다음날 부산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 부산 서면 그리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구름인표가 몰렸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본격적인 부산 데뷔전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붉은색 티를 입고, 후드티를 입고 등장한 윤석열 후보, 상당한 지금 인기, 연예인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붉은색 후드티를 입고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를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줬나요? 아니면 당에서 준비했나요? 단디한다, 단디하겠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민주당은 지금 속이 많이 쓰릴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역대급 인파가 몰렸습니다. 윤석열의 인기를 한 몸에 알 수 있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가오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이준석 후보의 인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지금 이 광경 정말 오랜만에 보는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입니다.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자, 어제까지 김종인의 목리, 이준석의 파업으로 잠시 흐트렸던 전열이 다시 정비됐습니다. 이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종인과 이준석은 뛰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입니다. 자, 이걸 지켜보는 민주당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떠돌 때는 이준석을 칭찬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했던 민주당, 이제 이준석도 공격하고 김종인도 공격하고 김한길도 공격하고 김병준도 공격하고 윤석열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이 기세가 상당히 아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유튜브 영상, 그리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통신사들의 사진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즉석에서 어린아이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앙증맞은 모자를 쓰고 붉은색 후드티를 입은 두 사람이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후보, 다시 과거에 어딘가에 가면 구름대처럼 몰리던 인파들이 다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의 힘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오늘 상당히 고무된 듯이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 생각을 해보고 어제 결론을 낸 것 같아. 자, 이번 대선의 특수성이라든지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 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상황이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이렇게 황급하게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홍준표 의원의 존재감이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일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과 비공개로 3시간 40분 동안 대화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은 몇 가지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김종인 전 위원장, 이러다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고 뛰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김종인과 홍준표는 상당히 악연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내내 홍준표는 복당에 실패했습니다. 권성동, 김태호 의원 등은 복당했지만 홍준표는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감정적 고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윤석열에게 이준석을 만나라고 했고, 아무튼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하게 국민의힘이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김종인과 이준석이 회방 놓을 일은 없습니다. 이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자리를 맡았으면 해야죠. 자, 어쨌든 오늘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과 김종인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입니다. 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이재명 후보와 박빙 승부를 보이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는 전광판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조언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지 저는 운동선수라 전광판 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전광판 안 보고 뛸 테니까 주변에서 조언하고 방 잡아주는 김종인, 이준석 열심히 해? 수고해봐? 뭐 이런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오늘부터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된 뒤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충청도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준석이 갑자기 저항하는 시위를 하는 바람에 뉴스가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방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윤석열을 그냥 가면 됩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은 윤석열이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물론 뭐 윤석열 캠페인 뭐 측근을 어떻게 하고 인사조치하고 이런 것들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그것보다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정권 교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취득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씨는 열심히 하십시오. 자, 어쨌든 오늘 부산의 분위기는 완전히 뭐 환호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65% PK 지지율을 6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호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은 거의 초상집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폭탄주에 취해 만든 봉합의 결말이 고작 구태 삼김 선대위라는 점도 유감스럽다. 당내 청년들과의 진솔한 소통, 변화에 대한 열정, 구태 정치와의 단절 의지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갑자기 구태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난 2016년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건 뭡니까? 구태를 민주당은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욕먹는 겁니다. 자기한테 김종인이 와 있을 때는 구태가 아니고 갑자기 윤석열 캠프 선대위 가니까 구태가 된 건지. 아무튼 오늘 계속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박찬대 대변인, 국민은 안중에 없이 권력 암패만 혈안이 되어 있는 문고리 윤핵관들의 실체도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없어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지켜 신윤핵관이 되려 하고 윤 후보는 구윤핵관들을 지켰다. 국민이 바라는 쇄신이라는 수술을 외면하고 반창고로 땜방한 불안한 봉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남의 선대위를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그쪽 선대위도 걱정하십시오. 제1호 인재 영입 넘버 3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조동현 씨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사흘 만에.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런 윤석열 후보의 광폭 행보를 보면서 상당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긴장 늦추지 말고 95일 남았습니다. 열심히 뛰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